반갑습니다. 2020년도죠. 기사 통합 1, 2회 시험 전기위험 방지 기술 앞부분은 다른 선생님이 하시고 4, 5, 6 과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6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죠. 충격 전압 시험 시에 표준 충격 파형. 자, 그래서 1.2 곱하기 50 마이크로 세컨드. 이때 세컨드는 초라는 뜻이죠. 나타내는 경우 1.2와 50이 뜻하는 것은 요거는 우리나라 표준 충격파를 나타내는 그 수치죠. 1.2 곱하기 50 마이크로 세컨드. 자, 요거는 파두장과 파미장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파두장과 파미장의 개념을 잠깐 우리 교재에 있지만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 자료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경야도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혹시 이 자료가 급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8875-0842번. 자, 요 번호로 카톡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요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전송을 해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급하시면은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은, 자, 요까지가 파두장, 여기까지가 파미장, 이렇습니다. 자, 요 파두장의 개념과 파미장의 개념, 자, 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해설을 보시면은, 자, 파두장은 파고값 30%에서 파고값 90%까지 직선을 그었을 때 가로축과 만나는 기점, 파고점과 만나는 교점까지 파형을 그리는 시간. 자, 그래서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 90%하고 30%를 직선으로 꺾고 연장했을 때 이 정점하고 만나는 요까지의 요 시간, 요게 파두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파미장은 50%에서 만나는 교점을 가로축으로 내렸을 때 그때 시간, 요게 파미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이 그림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폭발 위험 장소의 분류 중 인화성 액체의 전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기, 가스, 가연성 가스. 자, 전기, 가스 그러면 우리가 분류할 때 어떻게 합니까? 0, 1, 2종으로 분류하고, 만약에 분진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20, 21, 22 이렇게 분류를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종이라는 것은 없죠. 요거 보시면은 0종과 1종과 2종까지 있지 3종은 당연히 처음부터 요거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0, 1, 2종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 자, 요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그 이론적인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들은 여기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영종 장소에서는 지속적 장기간 존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 장기간 존재,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정답은 영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일종이면은 어떤 건가 하면은, 일종은 존재하기 쉬운 장소,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요거는 일종이구나. 자, 빈도가 아주 적고 단기간만 존재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종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선 작업 시 사용할 수 없는 전기 작업용 안전 장구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기 안전모, 절연 장갑, 검전기. 자, 여기서 성주용 기계는 뭐죠? 이때 주는 전주라는 뜻입니다. 성은 올라간다. 자, 그래서 전주를 올라가는 설비, 전주를 올라가는 그 설비를 우리는 성주용 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죠. 64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지만 이 문제는 수시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죠. 자, 인체 전기장을 500옴이라고 한다면 심실 세동 전류 이렇게 하는 이음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나올 때 항상 시간은 1초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공식 몰라도 되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65 mA.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요. 요게 정답입니다. 13.61줄. 요게 정답입니다. 요 문제는 숫자도 안 바뀌고 자주 나오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음 한계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요런 공식이 있습니다. W는 I 제곱 RT. 자, 요 공식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 자, W 이퀄 I 제곱 RT. 요런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 뭐죠? 결국은 줄의 법칙이죠. 줄열을 계산하는 공식인데, 이때 질문의 단위가 줄 퍼 세컨하면은 요 공식을 써야 되고, 가끔씩 질문의 단위가 칼로리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여기다가 0.24를 곱해주면 되죠. 곱하기 I 제곱 RT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심실 세동 전류 I는 루트 T 분의 165 해서 여기에 단위가 mA 단위죠. 자, 근데 항상 문제가 주어질 때 이 문제는 항상 T는 1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65를 쓸 때는 mA 단위이고요. 자, 우리가 이 공식을 적용할 때 이 I의 단위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잡한 공식 암기하기 싫으면 그냥 0.165 암페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는 어떻습니까? 전류의 제곱이죠. 0.165의 제곱에다가 인체자항은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500이 주어졌고 시간은 1초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얼마죠? 13.61줄. 요거는 항상 문제가 나올 때 숫자가 바뀌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저히 이 공식이 생각 안 나면 정답을 암기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죠. 물론 이제 숫자가 바뀌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지문 중에서 13.61이 있으면은 요걸 그냥 찍어 주시면 됩니다. 계산기 칠 이유도 없죠. 요게 없으면은 이거 숫자가 바뀌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계산 문제이지만은 항상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0.165 암페어다. 그래서 적곱을 해주고 500을 곱해주면은 정답이 나온다. 빠른 시간 안에 계산기를 쳐야 되죠. 자, 그렇게 하시고 65번 문제로 갑니다. 자, 65번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피대침의 제한 전압이 800kV이고 충격 절연 강도가 1000kV라고 할 때 보호 여유는 몇 %인가? 이 문제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제한 전압분의 충격 절연 강도 마이너스 제한 전압 곱하기 100 하면 된다 해서 25% 계산기 쳐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66번 문제입니다. 감전사고의 주된 형태가 아닌 것은, 자, 요거 가만히 보시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정답이 2번입니다. 2번인데 이중 절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감전 방지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감전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대책이 되니까 그냥 2번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1번 무슨 뜻인지 아실 거고, 자, 섬락, 모르는 단어가 좀 있네요. 섬락, 절연 파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압 전로에서 절연 파괴가 되면서, 자, 전로하고 지면하고 어떤 불꽃이 튀듯이 전류가 통하는 그런 지락사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섬락 사전적인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드려보면은 파괴 방전, 절연 파괴 이런 말을 씁니다. 파괴 방전, 절연 파괴. 영어라면 플래시 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FLASHOVER. 이것을 우리는
합섬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왕 나온 김에 그 문제 지문 중에 달라해로, 자, 달라해로 일부를 형성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단락이라는 말도 조금 우리가 궁금하죠. 단락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합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선. 자, 요거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요 단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전원이 있고 여기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가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어디에선가 모르지만은 이 전선들이 붙어버렸다. 자, 그래서 이 전기가 흘러가는 경로가 이렇게 길다가 전기가 흘러가는 경로가 아주 짧아지죠. 자, 그래서 긴 것은 영어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짧은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쇼트라고 이야기하죠. 쇼트. 이것을 우리는 단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합선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합선이다. 자,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 전류가 쭉 긴 경로로 가다가 전류가 짧은 경로로 가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 빨간색 전류는 흰색 전류보다도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전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류가 지나치게 흐른다 이런 뜻이죠. 가전류가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문제 풀어봤죠. 주울열이 있는데, 자, 주울열은 I 제곱에 R 곱하기 T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류값이 엄청 커지면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합선이다, 쇼트다. 그래서 인체가 이런 어떤 모터 같은 데서 감전이 되면은 이런 단락회로가 형성이 되면서 인체에 감전에 의한 재열을 발생시키죠. 열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진도가 너무 느리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들으시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기출문제 풀이니까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로 갑니다. 자, 67번 문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사할 내용. 요거는 소방기사에서 잘 나오는 건데,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들이 현장에 가서 화재 감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화재 감식을 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화재 발생 시 조사 내용 관계가 없는 것. 자, 발화원, 불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느냐, 즉 화재를 일으키는 에너지원이 어디냐. 그 다음에 자, 불이 붙어 가지고 어떻게 번졌느냐, 출하의 경과. 그 다음 착화물, 착화물은 뭐죠? 연료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착화물, 연료가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 이 불이 어디에서 붙어 가지고 어떻게 출발했느냐, 출하의 경과. 응급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물론 요 내용을 그냥 암기를 해도 됩니다. 발화원, 착화물, 출하의 경과 이렇게 암기를 해도 되는데, 이런 거는 굳이 암기 못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응고물이 답이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68번 문제로 갑니다. 정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정전기는 발생 억제, 축적 방지, 안전한 방전, 그러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거고. 2번은 왜 틀리느냐? 정전기 발생은 고체 분쇄 공정이 아니고 분진 취급 공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액체 이송 시는 그 속도를 7m까지는 맞습니다. 이상이 아니고 이하. 정전기 발생을 억제한다. 액체 이송이라는 뭡니까? 이온물 이송, 뭐 휘발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리 저장 탱크에 넣을 때 배관이 있죠. 배관에 이 액체가 흐르면서 그 경계면에 전기 이중층이라 그래서 전기 이중층 현상 때문에 대전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는 유동대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액체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가 있는데 여기 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관으로 이렇게 이 탱크에다가 집어넣을 때 이 배관 경계면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어떤 전기 이중층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정전기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유동대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동대전. 그래서 이 유동대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7m/s 이하로 한다. 요거 중요하죠. 접지값은 10의 6승입니다. 그리고 저온도가 높은 부도체 사용하면 대전 방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대전된 어떤 정전기를 방출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됩니까? 도체를 써야 됩니다. 전기가 잘 흐르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뭐죠? 1번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69번 문제는 접지인데 최근에 접지가 법이 좀 개정되어 있죠. 2020년도 12월 31일부로 KEC 한국전기설비 기준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 2021년도부터는 어떻습니까? 개정된 어떤 접지 관련 문제가 많이 출제되리라고 예상이 듭니다. 자, 이것은 그렇지만은 아직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하면은 요겁니다. 요거 16. 자, 그래서 잠깐 제가 요 접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 저자께서 개정 전 접지 방식하고 개정 후 KC 접지 방식. KC가 뭐죠? 한국 전기 설비 기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개통 접지, 뭐 보호 접지, 피레 시스템 접지,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 변압기 중성점 접지,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 내용을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어떻습니까? 이 자료들은 제가 게시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 없네요. 나중에 요 문제가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제가 자료를 또 만들어 놨으니까 다른 문제 풀 때 요거 계속해서 여러분들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요 자료는 당장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야 됩니까? 요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드릴 어떤 문제풀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보기로 하고 7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0번 문제는 교류 아크 용접기에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는 요령 중 틀린 것은, 자, 우리가 교류 아크 용접기는 뭡니까? 전기 용접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교류 아크 용접기 회로도를 잠깐 그려보면은 여기 교류 아크 용접기가 있고요. 배전반에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기가 이렇게 나가죠. 여기 이제 용접하기 위한 어떤 용접 모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접지를 시키고 여기에 용접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용접봉이 이렇게 아크를 발생시키죠. 자, 여기에 교류 아크 용접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정적 방지기, 이 정적 방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적 방지기를 설치하는 요령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뜻이죠. 틀린 것은 틀린 것은 별거 없습니다. 직각으로만 요 말이 틀렸죠. 자, 직각으로 부착하는 것은 맞는데 직각이 도저히 안 되면은 20도를 넘지 않을 것,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죠. 이런 것은 자주 나옵니다. 이 문제는 단골로 출제가 되는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에 해당이 되죠. 자, 71번 문제 가겠습니다. 전기기기의 Y종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자,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미련하게 이거 다 암기 안 해도 되죠. 이런 문제는요. 자, 이 표를 보실 때 이 첫째 줄, 여기에 문제가 나오죠. 나머지는 문제 안 나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됩니다. Y종 90 저전압 기기,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7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내압 방폭 구조의 기본적 성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내압 방폭 구조는 뭔가 하면은 전기 방폭 구조 중에서도 내부의 압력을 견디는 방폭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폭발할 경우 그 압력에 견딜 것, 폭발 하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외환 표면 온도가 주위의 가연성 가스에 점화되지 않을 것.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공부하신 적 있죠? 하염 일주 한계, 요게 내압 방폭 구조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런 문제가 또 한번 나옵니다. 자, 하염 일주 한계의 특성을 이용한 방폭 구조로 옳은 것은 그러면은 내압 방폭 구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설명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모터가 되었던 어떤 전기 기계 기구가 기동을 할 때 스위치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박스가 있죠. 스위치 박스가 있는데 스위치 박스에서는 뭡니까? 전기 스위치가 개방을 하거나 또는 투입을 할 때 스파크나 아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스파크 아크가 발생하면은 불꽃이 튀는데 그 전기 스위치를 이런 박스 속에다가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런 어떤 스위치 개념을 넣으면 여기서 자, 이것이 만약에 뭐 전동기다, 모터다 이런 뜻이죠. 모터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실내가 있으면은 이 실내가 어떻습니까? 위험성 또는 폭발성 가스가 있는 분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 때문에 이것들이 폭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내압 방폭 구조는 이 외부에 있는 이 폭발성 가스 분위기의 가스가 이 박스 안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고, 설사 여기서 폭발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폭발의 하염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여기서 폭발하면은 이 용기는 이 압력에 견디는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을 우리는 내압 방폭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압 방폭 구조다. 자, 그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이 습기 침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외부에 있는 폭발성 가스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문제. 이것은 뭡니까? 전기회로의 논리 게이트와 관련된 거고, 이 논리 게이트는 여러분들 어디서 공부하셨죠? 우리가 제1과목, 2과목에서 시스템 관련, 시스템 안전에서 여러분들 잠깐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온도 조절용 바이메탈과 온도 퓨즈가 회로에 조합되어 있다. 이런 다리미를 사용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다. 바이메탈과 온도 퓨즈를 대상으로 화재 사고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논리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어느 기호가 적당한가? 자, 1번은 OR 회로입니다. 병렬 회로. 자, 2번은 NOR 회로입니다. 3번은 AND 회로고 직렬 회로입니다. 4번은 NOT 회로인데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이렇게 해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자료 여러분들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하는 요거는 OR 회로입니다. OR 회로. 자, 이 OR 회로는 논리 합이라고 해가지고 A, B 중 어느 하나만 작동해도 출력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다리미가 있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A나 B 중 하나만 붙어 있어도 다리미는 계속해서 열이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니고 여기 있는 뭐 NOR 회로나 이런 거는 별도로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AND 회로를 보겠습니다. 여기 AND 회로인데 논리 곱시라고 이야기합니다. A, AND, B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다. 자, 여기에 다리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이메탈이 있고 온도 퓨즈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렬. 자, 그래서 요거는
다리미가 지금 가동 중에 바이메탈이 작동하거나 온도 퓨즈가 작동하거나 둘 중 하나만 작동해도 이 다리미는 꺼지는 거죠. 근데 이 다리미가 계속해서 가동되려면은 이 두 개 다 붙어 있어야만이 다리미가 가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반대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떨어져도 다리미는 가동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의 답은 요겁니다. 엔드 회로를 찾아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요 뭐 NOT 회로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추가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뭡니까? 바이메탈과 온도 퓨즈가 하나라도 정상 작동하였다면은 하재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하재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논리 곱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on. 자, 동시에 작동해야 이게 작동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and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이런 기호를 쓴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뭐 이해를 하시면 좋겠지만은 지금 뭡니까? 정답 찾기니까 요거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네요. 4번. 하염일조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염일조 한계. 자, 우선 우리가 이제 하염일조 한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먼저 좀 보고 하겠습니다. 자, 요게 하염일조 한계 시험 장치입니다. 자, 여기에 이염성 또는 폭발성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점화봉이 있는데 여기서 점화를 시키면은 이 속에도 이염성 가스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이 하염이 외부로 전파를 해서 바깥쪽에 있는 이염성 분위기의 가스를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시험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는 요 부분을 틈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틈새의 간격을 우리는 하염일조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가스가 아주 위험한 가스다. 자, 그러면은 요 간격이 좁아도 바깥쪽 가스가 폭발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간격이 이 틈새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 주변 가스의 등급은 위험 등급이 높다. 위험한 가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염일조 한계 가지고 가스 등급을 1, 2, 3등급으로 나누는데 3등급이 위험도가 높은 위험한 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하염일조 한계 시험하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개념을 알고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 폭발성 가스와 공기 혼합기에 온도를 높인 경우 하염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 한계치. 이것은 뭐 이런 단어들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정답만 찾으면 되겠죠. 자, 폭발성 분위기에 있는 용기의 접합면 틈새를 통해서 하염이 내부에서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틈새의 최대 간격치. 자, 요 틈새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한 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을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요거죠. 하염이 틈새를 통하여 바깥쪽의 폭발성 가스에 전달되지 않는 한계의 틈새를 말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문제로 갑니다. 자, 폭발성 위험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자, 요건 상식이죠. 가해물질, 종이나 가해물질은 이것은 뭡니까? 불에 타는 물질이지만 폭발 물질은 아니죠. 그래서 폭발 물질은 인화성 전기, 가연성 가스, 가연성 분진, 요것들이
폭발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가겠습니다. 자, 이런 계산 문제는 뭡니까? 인체의 표면적이 0.5 제곱미터이고, 이 단위가 아주 중요하죠. 정전 용량은 0.02 피코페럿, 3300V 전압 인가되었을 때 정전 에너지 얼마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실 때는 첫 번째, 정전 용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전 용량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표면적 0.5가 있고요. 정전 용량 0.02가 있는데, 여기서 표면적은 메타 제곱 단위이고 정전 용량은 제곱 센티미터 단위니까 단위 환산을 참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피코페럿이라고 있죠. 이 피코페럿도 나중에 계산기 칠 때 단위 환산을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전 용량 C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0.5 제곱미터였고, 0.5 제곱미터는 뭡니까? 제곱 센티미터를 고치려니까 만을 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0.02 피코페럿 제곱 센티미터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정전 용량 C 값은 100 피코페럿이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W는 2분의 1 CV 제곱 공식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W는 2분의 1 C 곱하기 V 제곱이라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자, 2분의 1까지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C 값은 얼마로 구해졌습니까? 100 피코페럿인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공식을 적용할 때 이때 C의 단위는 페럿 단위이다. 자, 그래서 100 피코페럿이니까, 자, 1 피코페럿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다. 요거 여러분들 모르면 이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요 V제곱. 자, V제곱은 문제 조건에서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3300이라고 주어졌네요. 여기다가 곱하기 3300의 제곱 해주면은 요 W 값이 구해진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런 단위를 환산하는 거. 1 피코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1 마이크로페럿 이것도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문제가 2021년도부터는 아마 이게 출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이것은 개정이 되었지만은 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문제가 나왔네요. 제3종 접지공사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파 중에서 강량자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가시광선이다. 여기서 뭐 우리가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가시광선이 무슨 뜻이죠? 자, 빛의 파장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이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 우리가 무지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빨주노초 파남봉. 그래서 빨간색부터 해서 보라색까지 가는 거죠. 보라색. 여기에 보라색이고 여기에 빨강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이죠. 그 다음에 보라색 이 바깥쪽에 있는 요게 보라색을 우리가 한자로 쓰면 자자라고 씁니다. 그래서 자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빨간색은 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요 영역을 적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광선에서 강량자의 크기가 가장 크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9번도 어떻게 보면 법규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전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폭발 위험 장소에 전기 설비 설치할 때 정기적인 방호 조치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4번입니다. 단락 보호 장치는 고장 상태에서 자동 복구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80분 보겠습니다. 감전사고 방지 대책. 사람이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뭐 몰라도 됩니다. 노출된 충전부의 통전망. 통전망이 뭐죠? 전기가
잘 통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뭡니까? 절연 방어구,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어떤 절연 방어구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잘못된 내용이죠. 자, 전기 안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화학 설비 안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